우리가 이제 앞으로 함수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려서 이게 이제 데데킨트가 이제 집합적으로 이제 함수를 정의한 방식이라고 했죠. 그 말이 너무 기니까 앞으로 이런 거를 원소 대응이라고 할게요. 좌표 평면에서 xy의 이제 순서상 x와 y의 순서상으로 이렇게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함수를 분석하는 그런 방식 말고 이렇게 이제 x라는 집합 안에 있는 원소들 뭐 1, 2, 3이 있고 그 다음에 y라는 집합의 원소 4, 5, 6이 있는데 얘들을 서로 이렇게 대응시키는 방법으로 하는 거 이거를 앞으로 이제 원소 대응한다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요게 이제 x가 y로 f라는 이제 원소를 타고 간다라고 했지. 어서 와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요 x라는 모임 안에 이걸 이제 앞으로 집합이라고 부를 건데 그 x 집합 안에 있는 1, 2, 3 이런 원소들을 자 얘를 뭐라고 하냐면 이제 정의역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함수라는 것은 먼저 x값이 정의되고 나서야 그 다음에 함수가 이제 성립될 수가 있는 거지. 이 정의역에 있는 원소들이 f라는 함수를 타고 y라는 요 집합 요걸 이제 공역이라고 하고요. 이 공역 안의 원소인들하고 이제 대응이 되는 건데 그 중에서 함수의 정의인 하나의 x값에 대해서 하나의 y값이 대응돼야 된다는 그 정의를 만족시키는 게 이제 함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모든 대응이 다 함수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특수한 케이스만 함수다라는 걸 이제 알아둬야 되고 그래서 이 공역에 있는 원소들이 자 지금처럼 모두 이제 화살표를 서로 대응이 됐으면은 그러면 공역과 치역이 이제 같은 경우고요. 그런데 이제 화살을 안 맞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대응이 뭐 이렇게 됐다. 1은 5로, 2는 6으로, 그리고 3도 6으로 대응됐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공역에 있는 원소들 중에서 실제로 대응이 된 원소는 5하고 6만 있잖아요. 그래서 이 5하고 6 이거를 모아서 뭐라고 하냐면 얘들을 이제 치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역의 원소 중에서 실제로 x값에 대응된 y값들 그것들의 이제 집합을 치역이라고 한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은 이제 19페이지에 합성함수하고 역함수를 주로 얘기를 하고요. 자, 여러분들 이제 19페이지를 보면은 자, 앞으로 여러분들이 합성함수만 나오면은 기본적으로 동그라미를 3개를 그려요. 자, 합성함수라는 게 이제 말 그대로 합성한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어떤 함수와 함수를 이제 합성을 하는 거야. 근데 뭐 어떻게 합성이 된다는 얘기냐 하면은 자, 이제 동그라미가 3개니까 x, y, z 집합을 3개를 그려볼게요. 그래서 x에서 y로 가는 함수 f가 있고 그 다음에 y에서 z로 가는 함수 g가 있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이제 x가 요 안에 이제 원소가 뭐 x, y, z 이렇게 있다라고 할게요. x, y, z 여기는 뭐 1, 2, 3, 4, 5, 6 뭐 이렇게 있다라고 할까요? 자, 두 개의 함수가 이제 연속이 된 거지. 연속적으로 이제 대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x라는 원소는 f라는 함수를 타고 요 2에 이제 대응이 됐고 그 다음에 y라는 원소는 f를 타고 4에 대응이 되고 z는 1에 대응이 됐다라고 합시다. 그리고 다시 1은 또 이번에는 이제 g라는 함수에 의해서 5로 대응이 되고 그 다음에 2는 6으로 대응이 되고 4는 뭐 4로 대응이 되고 좀 이상하겠네. 얘만 지우면 되겠다. 1, 2, 3이지. 3은 4로 대응이 되고 이렇게 이제 해봤다고 할게요. 뭐 사실 이것만 봐가지고는 이 f라는 함수가 뭔지 g라는 함수가 뭔지는 잘 모르겠죠. 그냥 뭐 이걸 보고 알 수 있는 건 f에다가 x를 넣었을 때 그 값이 2가 되는구나. f의 x는 2고 f의 y는 3이고 f의 z는 1이구나. 뭐 이런 정도 이제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여행을 간다라고 하면은 서울에서 LA까지 갈 때 뭐 바로 직방으로 이제 갈 수도 있지만은 보통 서울에서 LA까지는 너무 거리가 머니까 중간에 뭐 한 군데 이렇게 들렀다가 가는 경우들이 많지. 그래서 중간에 태평양에 이제 하와이가 있으니까 하와이 잠깐 들러가지고 하와이 구경하고 뭐 이렇게 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f라는 함수가 이제 서울에서 하와이까지 가는 거야. 그리고 하와이에서 다시 새로운 비행기 타고 그 다음에 이제 LA까지 가는 거지.
근데 합성함수는 요거를 이제 나는 그냥 하와이 들렀다 가지 말고 최대한 이제 빠르게 직방으로 가겠다. 그래서 서울에서 바로 LA로 가는 게 이제 합성함수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그래서 요 하와이가 이제 중간에 서울과 LA를 연결하는 매개 역할을 하는 거지. 중간에 이제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간에 징검다리 역할을 해서 사실은 이 하와이를 걸쳐서 가는 게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은 그거는 이제 겉으로는 보이지가 않고 합성함수는 서울에서 바로 이제 LA로 가는 이렇게 이제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이제 합성함수를 표현을 할 때, 자, F라는 함수와 G라는 함수를 이렇게 합성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이게 읽는 방법이 통일이 안 돼 있어. 뭐 어떤 사람은 이 뭐처럼 보여요? 이 동그라미? 진짜 동그라미하고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F 동그라미 G 이렇게 읽는 사람도 있고, 뭐 동그라미가 영어로 서클이잖아, 서클. 그래서 F 서클 G 이렇게 읽는 사람도 있고, 뭐 그냥 이걸 점 찍었다. 점은 이제 도트잖아요. F 도트 G 이렇게 읽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뭐 그냥 사람들마다 다 제각각이야 보면은.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합성함수의 의미를 살려서 그냥 F 합성 G 이렇게 읽을게요. F 합성 G. F 서클 G면은 뭐 F1G가 도대체 뭔 뜻이야?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가니까 그냥 F 합성 G라고 읽으면은 말 그대로 합성시켰구나 그렇게 이해가 되잖아. 다만 합성함수의 기호를 이렇게 합성시켰다는 기호를 여기 이제 작은 동그라미를 이제 쓴다는 거. 그래서 이제 F 합성 G 이렇게 하면은 F라는 함수와 G라는 함수를 이제 합성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얘는 이렇게 쓰면 돼 있구나. 요거는 지금 G 합성 F입니다. 지금 요 상황은 이제 G 합성 F야. 이제 왜 그러냐 하면은 합성함수는 이게 처음에 또 헷갈리는 부분이야. 먼저 F를 타고 그 다음에 다시 G로 건너타고 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왔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F가 먼저 나오고 F를 그 다음에 G를 합성시킨다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표기를 그렇게 안 해요. 반대로 하는 거야. 먼저 F를 타고 가고 그 다음에 이제 G를 탔다 이런 의미야. 이게 이제 꼭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나중에 갈아탄 함수를 먼저 쓰고요. 먼저 탄 서울에서 하와이 먼저 간 게 그게 F면은 그 F를 나중에 쓰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이제 되냐면은 이 합성을 시켰다는 게 이제 우리가 이제 합성 함수를 연산을 할 때는 얘를 이렇게 이제 변형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정식적인 표현은 자 G 어떤 처음에 이제 X라는 원소가 있는데 이게 G 합성 F라는 합성 함수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대응이 되는 거지. 그러면 X는 어떻게 대응이 되겠어요? G 합성 F에 의해서 먼저 GF라는 함수를 타고 2로 이동을 해. 그러니까 fx가 지금 2잖아요. 그래서 그 2의 값이 다시 g라는 함수에 들어가서 마지막에 어디로 대응이 됩니까? x에서 2로 대응된 다음에 다시 g라는 함수에 의해서 6으로 대응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g 합성 f에 x가 대응됐을 때 그 함수 값은 6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x에서부터 시작해서 요 f에 의해서 2로 대응된 다음에 다시 6으로 대응이 됐으니까 최종적으로 g 합성 f의 x는 6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 g 합성 f의 y는 어떻게 되겠어요? g 합성 f의 함수값을 정의역을 y를 대응시켰다. 그러면은 y는 f를 타고 3으로 갔다가 다시 g를 타고 4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g 합성 f의 y는 4다. 이렇게 답을 해줘야 되는 거고 g 합성 f의 z는 z가 f를 타고 1로 갔다가 다시 5로 가는 거니까 이제 답이 5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요거는 보면은 중간 단계가 보여요? 중간에 얼마를 타고 f를 타고 해가지고 얼마로 갔는지 그게 안 보이지? 처음에 x가 바로 6으로 갔다. 이것만 지금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처음에 y가 대응됐을 때 합성함수에 의해서 사실은 3을 건너서 4로 가고 있는데 그게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이게 합성시키다 보니까 중간 단계 요 하와이가 나타내는 요 y라는 집합은 그냥 중간다리, 징검다리 역할을 해준 거야. 그래서 요 식에는 보이지가 않아요. y는 합성함수에 의해서 바로 샥샥 해가지고 4에 대응이 됐고 z는 샥샥 해서 5에 대응됐다. 이 처음과 끝만 보이게 되는 거지. 자, 이런 게 합성함수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실제 연산을 할 때는 자, x가 f를 타고 들어가서 그래서
다시 그다음에 이제 G의 합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중간에 어떤 과정을 거치는 거냐면은 일단 X가 F 안에 들어갔으면 fx를 계산을 해. 이 fx가 사실은 얼마야? 2잖아요. fx가 2지. 그 값을 다시 G라는 함수 안에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얘는 얘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산할 때 이제 사칙연산 같은 걸 할 때 중학교 올라와서는 이제 거듭제곱을 가장 먼저 하지만 그 전에는 초등학교 때는 뭐라고 배워요? 이제 사칙연산 더하기 빼기 사칙연산하고 뭐 괄호 같은 게 이제 섞여 있을 때는 일단 괄호안을 가장 먼저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계산이 돼 있으면 맨 먼저 뭐를 해야 된다? 당연히 이제 괄호안을 먼저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f 안에 x가 대응됐을 때 그 값을 먼저 계산한 다음에 그러면 fx가 지금 얼마냐면은 2잖아요. 이 값이 2니까 그래서 g 합성 fx는 다시 뭐가 계산이 되냐면은 g라는 함수 안에 2가 대응됐을 때 그 값이 얼마냐가 추가적으로 이제 계산이 되고 g의 2는 g라는 함수에 대해서 2가 대응이 되는 게 6에 대응이 되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6이 되는 거지. 좀 이해가 되겠어요? 처음이라서 되게 생소하지? 그리고 합성함수 되게 어려워요. 합성함수, 역함수는 이제 오늘 하는 합성함수, 역함수 지금 이제 잘 들어야 되는데 그 기본적인 개념들만 할 거야. 그것만 해도 이제 충분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대학 갈 때까지 그 절대값 이런 것처럼 대학 갈 때까지 여러분들을 이제 좀 힘들게 할 어렵게 할 주제들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만큼 또 이제 좀 깊이 이제 공부를 해야 되고. 자, 그러니까 이제 G 합성 F라는 요 합성함수에다가 Y를 대응시켰다. 우리는 이런 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 우선은 F가 FY, Y가 F를 타고 이게 먼저잖아요. 요게 1번이고 이게 2번인 거잖아. 그래서 요 괄호안이 먼저 계산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F에 Y를 대응시켰을 때가 먼저 우리가 함수값을 찾은 다음에 그 함수값이 다시 G에 들어가서 최종적인 답이 나오는 거구나. 그러면은 FY가 지금 얼마냐면 이제 3이니까 그러면은 FY 3. 3이 G에 들어가서 새로운 이제 정의역이 되는 거지. 새로운 정의역이 되고 이 값은 얼마냐면은 얼마였죠? FY가 3으로 갔다가 다시 4로 가니까 G의 3이 4니까요. 우리가 최종적인 처음의 시작과 결과만 봤을 때는 G 합성 F라는 합성함수에 Y가 대응됐을 때 그 결과는 4가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래서 합성함수는 이렇게 이제 중간 단계를 건너뛰어서 처음에서 바로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되는, 즉 F라는 함수와 G의 함수를 이제 그 합성을 시킨 거예요. 자, 그래서 앞으로 뭐 만약에 F 합성 G의 X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으면은 이거는 G 함수가 먼저인 거야. G 함수가 먼저 대응이 된다. 그다음 X라는 원소가 G에 먼저 대응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F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이 이제 F의 GX 이렇게 이제 바꿔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맨 처음에 시작하는 이 X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죠. 정의역, 치역, 공역 이런 개념을 배웠었잖아요. 그 개념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건데, 자, 처음에 요 XYZ는 함수 F의 입장에서는 뭐가 되는 거야? 이 정의역이에요? 공역이에요? 치역이에요? 혜인아, 자, 혜인이가 한번 얘기 한번 해볼까요? 요 XYZ는 집합 X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함수 F의 입장에서는 정의역이야, 공역이야, 치역이야? 정의역이지, 그치? 어떤 F가 있는데 여기에 별이 들어왔어. 그래서 뭐 세모라는 값에 대응이 됐어. 그러면 이제 얘가 정의역인 거야. 여기 원래는 이거 fx였을 거 아니야. 이 x 자리에 어떤 숫자나 값이 들어온 거지. 근데 x가 먼저 정의가 되어야 그 다음에 함수는 또 이제 그 함수값이 나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x의 요 자리에 들어가는 게 이제 사실 정의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집합인 라지 x 집합에 있는 스몰 xyz라는 요 원소들은 f라는 함수의 이제 정의역인 거야. 그래서 각각의 정의역이 그 공역에 있는 원소들의 대응이 된 거지. 그래서 지금 원래는 이제 이 y가 지금 이제 공역의 역할을 하는데 공역에 있는 원소들이 1, 2, 3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들은 전부 다 이제 공역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1, 2, 3 모두가 지금 대응이 됐어요. 다 화살표를 맞았어. 그러면은 전부 다 이제 치역이기도 한 거 아니에요? 그치? 요 y에 있는 원소 1, 2, 3은 전부 다 이제 치역이 되는 거야. f 함수의 입장에서는 치역이 되는 거지. 자, 라지 x에 있는 x, y, z는 f 함수의 입장에서 요건 이제 정의역이고 정의역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y 함수 입장에선 얘는 치역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g 함수로 넘어갔어요. f를 타고 그 다음에 다시 g로 가는데 요 g 함수 안에는 이제 뭐가 대응이 되는 거예요? 가령 이제 요 f 합성 g, 지금 요것은 거꾸로 해야 되지. 지금 g 합성 f에 x를 한다는 것은 먼저 x가 f를 타고 여기선 2에다 대응이 되잖아. 그래서 얘는 이제 사실 이제 우리가 연산을 할 때는 g에 fx가 이렇게 이제 들어간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fx가 얼마예요? f에 x가 대응됐을 때 그 값이 2잖아. 함수 값이 2인 거지. 그러면 얘는 이제 g의 2가 된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g2가 6이니까 이렇게 이제 답이 나오게 되는데, 그럼 이제 g라는 함수 입장에서는 처음에 x가 f를 타고 요 fx라는 값에다가 대응이 됐을 때, 즉 2라는 값에 대응이 됐을 때 얘가 뭐의 역할을 하는 거야? g 함수 입장에서는? 요게 g 함수의 입장에서는 정의역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에 f라는 함수의 처음에 타고 가는 f 함수의 입장에서는 요 x, y, z가 이제 정의역이고 1, 2, 3은 치역인 건데, 그런데 g 함수 입장에서는 fa에서 이렇게 대응이 된 요 치역의 값들, 그러니까 2는 fx고 3은 fy고 1은 fz잖아요. 그 치역 값들이 g 함수의 새로운 뭐가 된다? 새로운 정의역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함수의 합성 함수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처음에 맨 먼저 타고 가는 fx가 실제로 이 계산을 할 때는 g 함수 안에 이렇게 쏙 들어가는 형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는 요 fx를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속함수라고 불러요. 얘를 속함수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 속함수를 이렇게 싸고 있는 요 gx를 얘를 이제 겉함수라고 불러. 그래서 x라는 원소가 우선은 속함수를 타고 함수값에 어떤 함수값에 대응이 되고, 그 함수값들의 집합들은 이제 우리가 치역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그러면은 요 속함수의 지금 이제 치역인 1, 2, 3이 gx 입장에서는 새로운 정의역이 되는 거지. 그래서 g하고 괄호 안에 뭔가 들어가면은 g하고 요 이제 괄호 안에 뭔가 그러니까 별이라는 값이 뭐 숫자든 값이든 어떤 값이 이제 대응이 된다면은 그게 우리는 g라는 함수의 이제 정의역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f 함수의 이제 치역을 새로운 정의역으로 해서 g 함수가 새롭게 정의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 결과가 사실 마지막으로 이제 6이라는 값으로 이렇게 대응이 된 거지. 자, 그래서 이 말을 이제 좀 정리를 해봅시다. 자, 합성함수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속함수의 치역이 뭐가 된다고요? 치역은 겉함수의 정의역이 된다. 속함수의 치역은 겉함수의 정의역이 된다. 자, 따라해 봅시다. 속함수의 치역은 겉함수의 정의역이 된다. 다시 한번. 속함수의 치역은 겉함수의 정의역이 된다. 써놨더니 보고 읽고 있군요. 안 보고 딱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합성함수에서 먼저 속함수를 타고 처음에 정의역의 원소들이 대응이 되는데, 그 대응된 치역들, 함수값들의 집합인 치역이 다시 겉함수의 새로운 정의역이 된다. 이게 이제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지금 우리는 이제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건 안 할 거야. 지금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게 사실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이거 뭐 이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것만 하더라도 한 2시간 설명을 해야 돼. 그래서 지금 이 특강 시간에 하지는 않을 건데, 근데 이제 뭐 계약 이제 구조가 이런 거야.
뭐 좀 간단한 거 해볼까요? 속함수의 치역이 저함수의 정의역이 된다. G합성 F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gx는 x제곱이고 fx가 2x라고 합시다. 뭐 좀 이제 간단한 것부터. 그러면은 gx가 이게 지금 이제 gx 잘못 썼 거꾸로 썼다. fx가 gx를 2x라고 하고 fx를 x제곱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겉함수지. fx가 g 안으로 쏙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얘가 이제 속함수예요. 그래서 이제 g합성 fx는 g 안에 이렇게 fx가 쏙 들어가는, 그래서 이 부분이 g의 별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fx 자체라는 게 뭐예요? 이게 우리가 함수값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식 중에 하나잖아. fx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y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fx식 자체를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fx가 지금 x제곱이니까 이게 이제 식으로 쓰면은 gx 2x 합성 x제곱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실제 계산은 x제곱이 요 x자리에 이렇게 쏙 들어가게 되는 거지. 이렇게 표현이 좀 어색하니까 이게 g 안에 이렇게 x제곱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gx가 지금 2x니까 요건 이제 이 안에 이렇게 x자리에다가 x제곱이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얘는 x 안에 x제곱이 이렇게 들어가면 그럼 2x제곱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요 속함수의 역할은 뭐예요? 처음에 x가 대응됐을 때 그걸 제곱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 그리고 겉함수는 자, 이 괄호 안에 들어간 정의역에 들어간 거를 이제 2배 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내가 이제 그래프로 나타내면은 지금 겉함수가 이렇게 되죠. gx는 속함수부터 그리면은 속함수 fx는 우리 이차함수 배웠으니까 이렇게 되잖아. 그럼 이제 이 속함수의 정의역은 뭐예요? 얘는 정의역은 모든 실수고 x축에 있는 모든 값들이 다 함수에 대응이 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치역은 뭐예요? 치역도 모든 실수인가? 아니지. 치역이라는 게 뭐다? 함수값의 집합이란 말이야. 실제 모든 실수값에 대응되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치역은 0보다 작은 부분은 하나도 없지. 전부 다 함수값들이 자,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대응되니까 전부 다 0보다 크나 같은 범위에서 여기에 지금 이제 치역이 형성이 되는 거야. 우리가 함수값, 뭐 극한값, 무슨 값이라고 붙은 거 이제는 그런 거는 항상 요 y축 위를 이제 봐야 돼요. 그래서 치역은 전부 다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이니까 우리 조건제시법으로 표현하면 y는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게 이제 치역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치역 그러면은 얘가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이제 fx라는 함수값들이 지금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지금 겉함수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요 2x 안에 gx 그거 이제 2x라는 함수 안에 쏙 들어가는 거잖아. 그래서 요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 이 치역이 이제는 gx의 정의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gx라는 함수는 어떻게 생겼냐면 gx는 y 콜 2x니까 뭐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생겼는데 요 x값 이제 이 gx의 정의역은 어디에 나타내지게 되지? 정의역이라는 건 항상 요 x축 위에 나타내지게 된단 말이에요. x축 위에 나타내지게 되는데, 그런데 지금 속함수가 되는 fx는 치역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gx는 정의역이 요 실수 전체가 정의역이 아니라 이 중에서 어디만 정의역으로 하게 되냐면은 속함수인 fx의 치역인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 요 부분만 이제 치역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요 부분만 이제 정의역으로 하게 되는 거야.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만 새롭게 정의역으로 해서 정의가 되면은 이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x가 0보다 작은 부분은 필요가 없는 거지. 이쪽은 다 지워버려도 되게 되는 거지. 그리고 이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만 이제 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실제 합성을 시켰더니 이제 2x 제곱이 됐잖아. 그래서 이제 그래프가 y는 이퀄 2x 제곱이 이렇게 이제 그려지는데,
이게 이제 합성시킨 결과 2x제곱이 돼요. 근데 이 그래프가 전체가 다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합성함수의 정의역은 원함수의 치역인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만 남게 되니까 이 부분이 이제 필요가 없는 거지.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은 필요가 없고, 그래서 나중 이제 이 부분의 함수만 남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합성시킨 이제 결과가 되는 거야. 그래서 뭐 이런 이제 현상을 이용해서 이게 지금 그러니까 조금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 게, 원래 함수, 그러니까 속함수의 치역은 요 y축에 표현이 되잖아요. 그런데 겉함수의 정의역은 이렇게 이제 x축 가로로 표현되지. 그러면 자, 치역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그대로 어디로 가야 돼요? 이렇게 x축으로 돌려서 생각이 돼야 되는 거야. 이쪽으로 와야 되는 거야. 그래프를 그리려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식으로 표현해서 이제 계산할 수도 있고, 식으로 하는 방법 상당히 좀 복잡하고, 그래서 그래프도 좀 간단히 하는 방법이 있어요. 좀 빨리 할 수 있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뭐 그것도 사실 충분히 이해하려면 좀 많이 설명을 해야 돼. 그런데 요 속함수의 정의역이 겉함수의 치역이 된다는 거를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걸 소위 이제 n축풀이라고 하는데, 지금 뭐 이거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왜 이런 방법이 나오게 됐는지 그 원리를 좀 이해를 하자는 거야. 우리가 속함수의 정의역이 속함수의 치역이 겉함수의 정의역이 된다는 게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건지.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속함수인 y 콜 x제곱은 이렇게 나타내지고, 그래서 치역이 0보다 크다, 그거나 같은 이런 범위가 이제 치역이 되는 건데, 이거를 다시 여기를 지금 이제 겉함수라고 하고, 여기를 속함수라고 할게요. 근데 이제 이 치역을 다시 겉함수의 정의역으로 이렇게 돌려놓으려면은 90도 회전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번거로우니까 아예 처음서부터 속함수를 어떻게 표현하면 좋냐면은 속함수 자체를 이렇게 90도 돌려놓은 형태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y축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원점이 되면은 이 y 콜 x제곱은 그래프가 어떻게 나와야 되겠어? 지금 x축과 y축 자체가 여기서 이렇게 90도 돌려진 형태로 생겼지? 그러니까 이제 요 그래프도 그래프 90도 돌려놓으면 그래프가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여기가 이제 플러스 1, 플러스 2, 이쪽이 플러스 방향이 되는 거야. 플러스 방향이 되고, 이쪽은 이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마이너스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생긴 게 지금 y는 이퀄 x제곱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정의역은 실수 전체지만은 어차피 이 합성함수 속함수의 정의역이 속함수의 치역이 겉함수의 정의역이 된다는 게 중요하니까, 여기서 이 속함수의 치역은 어디다 표현할 수 있어요? 이 y축인 여기다가 표현할 수가 있는 거지. 이쪽이다 치역이 되는 거야. 근데 이게 뭐가 된다고요? 겉함수의 정의역이 되는데, 정의역이라는 건 어디 표현이 돼요? 이 x축에 표현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걸 그냥 그대로 이렇게 올리면 되겠네.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를 우리는 겉함수의 정의역에다 표현을 하는데, 정의역이 지금 x축이니까 요 속함수의 치역인 요 범위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요 범위를 그냥 그대로 이렇게 대응시켜 가지고, 아, 겉함수는 이 범위에서 정의가 되겠구나. 이렇게 보면 되게 알아보기 쉽지 않아요? 처음에 요 함수를 이렇게 90도 돌려서 이렇게 나타내야 되는 게 조금 번거로울 수 있긴 하지만,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속함수의 치역이 겉함수의 x축 위에 나타내지는 정의역이 되겠네. 그냥 그대로 올려버리면 되잖아. 그냥 그대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이제 방법도 지금 나오게 된 거야. 속함수의 치역이 겉함수의 정의역이 된다는 이제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그릴 때, 합성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상당히 어려운데 조금 이제 쉽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걸로만 다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이제 풀이 방법 중에 하나야. 이런 거는 이제 기본적인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다 설명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할 거예요. 저런 거는. 지금 합성함수의 기본 개념만 설명하고 있는데도 상당히 이제 얘기할 게 좀 많죠. 자, 우리 다음에 이제 합성함수의 성질을 좀 몇 가지 봐봅시다. 자, 여기 사실 다가 아닌데 아주 기본적인 것만 좀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이제
2 곱하기 3을 하나 3 곱하기 2를 하나 똑같잖아요. 그게 그런 걸 뭐가 성립한다고 하지? 2 곱하기 3을 하나 3 곱하기 2를 하나 순서를 바꾼 거지? 덧셈도 마찬가지죠. 2 더하기 3이나 3 더하기 2나 똑같다. 이런 걸 뭐라고 하지? 곱셈이나 덧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라고 하잖아요. 순서 바꿔도 결과가 똑같은 거. 그게 교환 법칙이지. 그럼 합성함수는 교환 법칙이 성립되냐 하면은 일반적으로는 성립되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F 합성 G하고 G 합성 F는 같지가 않다. 자, 그런데 이제 오해하면 안 돼. 자, 이게 같지 않다는 게 항상 서로 다르다는 게 아니야. 같을 때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쓰면은 거짓이란 얘기야. 이렇게 쓰면 거짓이란 얘기예요. 왜냐면은 다를 때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같을 때도 있고 다를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같아지는 경우가 사실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야. F 합성 G와 G 합성 F가 그러니까 서로 이제 그 합성시키는 순서를 이제 반대로 한 거지. 그렇게 해도 결과가 같아지는 경우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예요. 일반적으로는 보통 이제 서로 달라요. 그래서 그 아래 얘도 있지만은 자, fx를 ex라고 하고 그 다음에 gx를 x제곱이라고 했을 때 f 합성 g를 한번 계산을 해보고 그 다음에 순서 바꿔서 g 합성 f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이제 실제 계산을 할 때는 이 함수가 먼저예요. 요 f가 먼저고 얘가 1번, 얘가 2번이 아니라 요 gx가 1번, 얘가 2번이야. 그러니까 x라는 원소가 먼저 gx 함수를 타고 x제곱이 된 다음에 그게 fx 함수의 새로운 정의역이 돼서 이렇게 이제 합성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계산할 때는 f 안에다가 g의 함수가 쏙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구나. 그래서 gx가 속함수가 되고 fx가 겉함수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 gx가 뭐냐면 x제곱이니까 f 안에 x제곱이 들어가는 형태가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 x 자리에다가 x제곱을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러면 얘는 이제 2x제곱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g 합성 fx. 그러면 얘는 fx가 먼저고 그 다음에 이제 g잖아요. 그러면 얘는 이제 g 안에 fx가 쏙 들어가는 이제 형태가 돼버리고 그러면 얘가 속함수고 gx가 겉함수인 거지. 그럼 fx가 지금 2x니까 얘는 이제 g의 2x가 되는 거야. 그러면 2x가 gx 안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어떻게 돼요? x제곱이니까 요 안에 들어간 값을 제곱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2x 전체의 제곱이 되니까 얘는 4x제곱이 되네. 그래서 결과가 서로 같지가 않지. 우리가 이제 원소 대응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자, 합성함수는 동그라미를 3개를 쳐야 된다고 했지? F합성 G라는 거는 뭐가 먼저다? G 함수가 먼저예요. 뭐 여기 1, 2, 3, 4, 5, 6, 7, 8, 9라고 해봅시다. 여기도 1, 2, 3, 4, 5, 6, 7, 8, 9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X의 원소가 G에 의해서 Y에 대응되고 Y의 원소가 F에 의해서 Z라는 집합에 이제 대응이 된 거야. 이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X가 이번에는 F를 먼저지. F를 타고 그 다음에 Y로 간 다음에 Y에서 다시 G 함수를 타고 Z에 대응이 된다. 이런 경우죠. 그러면 이거 이제 그냥 규칙적으로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간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얘도 다시 이렇게 갔다고 해볼게. 여기도 그럼 뭐 이렇게 그러면은 자, 그럼 이제 요 g라는 함수는 뭐냐면은 1이 5로 대응되고 2가 6으로 대응되고 3은 4로 대응되는 함수야. f는 4는 8로, 5는 9로, 6은 7로 대응되는 함수야. 그러면은 자, 이 1만 한번 봐볼게. 1은 자, 이게 지금 f 합성 g죠. f 합성 g의 1의 값은 최종적으로 얼마가 되는 거예요? 먼저 g 함수를 타고 1이 5로 간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9로 갔지. 마지막으로 9로 갔지. 1에서 5로 갔다가 9로 갔죠. 그러니까 이제 이 함수 값은 지금 이제 9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요 g, f 함수에 따라서 이 합성 함수가 어떻게 될지를 봐볼게.
자, 먼저 F를 타고 그 다음에 G로 가요. 이때는 그냥 이렇게 쫙쫙쫙 긋는 게 아니야. 아까처럼 뭐 이렇게 그대로 가는 게 아니야. fx 이렇게 되면은 좀 곤란하구나. f는 4가 8로 가고 5가 9가 되고 6이 7로 가야 되는데 1, 2, 3으로 1, 2, 3이 어디로 간지가 나와 있지 않네. 뭐 그냥 이제 f도 저기 1, 2, 3은 똑같이 간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f 합성 g 미안, 요거를 이제 식을 좀 세워야 되겠구나. 이렇게 막 하지 말고. 그럼 이제 여기처럼 1, 2, 3. 요 f를 이제 ex라고 하고 gx를 x제곱이라고 해볼게요. 그렇게 해서 한번 대응시킨 결과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처음에 g를 타고 가면 1, 2, 3은 g를 타고 가면 이제 제곱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1은 어디로 되는? 1은 제곱하면 1이고 2는 제곱하면 4가 되는 거고 3은 제곱하면 9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f를 타고 가면 f는 2x면은 2배 해주는 거네요. 그래서 9는 2배 해주면 9, 28이 되고 4는 2배 해주면 4, 28이 되고 1은 2배 해주면 2가 되는 거네. 뭐 이렇게 이제 대응이 된다는 거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f 합성 g를 해볼게요. g 합성 f지. f가 뭐 f를 먼저 타고 그 다음에 이제 g로 가는 경우. 그러면은 요 x가 지금 이제 2x니까 먼저 2배를 할 거야. 자, 1은 2가 되고 2는 4가 되고 그 다음에 3은 6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제곱을 해줘. gx는 지금 x제곱이지. 뭐 사실 지금은 꼭 이렇게 이제 쓸 필요도 없는데 그냥 직선으로 이게 똑바르게 해도 됐는데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자, gx는 이제 요 6은 제곱을 해주면 6, 6에 36이 대응이 되고 2는 4가 되고 4는 16이 되는 거잖아. 자, 그러면은 처음에 이제 f 합성 g에 1이 대응됐을 때 이 결과가 지금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1이 g를 타고 1로 간 다음에 다시 2로 가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값은 이제 2가 되는 거고, 반대로 g 합성 f에 1을 대응시켰을 경우를 봐봅시다. 그러면 여기서는 1이 f 함수를 타고 어디로 가냐면 이제 2로 가는 거지. 2배를 해주니까. 그 다음에 다시 제곱을 하면은 제곱했을 때 4가 되는 거니까 요거는 4가 되는 거네. 그래서 처음에 1에서 4로 이렇게 대응이 되는 거란 말이야. g 합성 f의 1은 이제 4 이렇게 되겠네요. 자, 다른 원소들도 해보면은 결과가 다 다르게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합성함수 같은 경우에는 교환 법칙이 성립되지 않는다.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특수하게 이제 서로 교환 법칙이 성립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느냐, 뭐 이렇게 문제의 이제 조건으로 등장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 자, 요거 실판 정리하고요. 자, 그런데 뭐는 성립한다? 결합법칙은 성립한다고 나와 있지? 자, 결합법칙이 뭐예요? 뭐 우리가 이제 2 곱하기 3 곱하기 4를 계산을 할 때 곱셈과 덧셈은 또 결합법칙이 성립되는데 이거를 2와 3을 먼저 결합시킨 다음에 4를 나중에 계산하나 2 곱하기 3 곱하기 4를 할 때 3 곱하기 4 먼저 계산하고 나중에 2를 곱하나 이제 똑같은 결과가 나온 거잖아. 어차피 뭐 2 곱하기 3 곱하기 4니까. 그런 것처럼 세 함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FGH 이렇게 세 함수가 있을 때 FGH를 합성을 시키는데 먼저 F와 G를 합성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H가 합성이 된다는 거죠. 이런 표현은. 이렇게 합성을 시키나 아니면은 FGH를 합성을 시키는데 G와 H를 먼저 합성시킨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되면은 이 전체 합성시킨 함수가 다시 F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순서로 합성시키나 이거는 성립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요거는 식으로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왜 이제 결합법칙은 성립이 되는가? 우리가 자 가로를 쳐져 있으면 우선 괄호 안에 F 합성 G가 먼저 연산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의미가 뭐냐면은 f라는 함수 안에 g 함수가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지. 처음에 x라는 원소가 g 함수를 타고 f의 정의역으로 새롭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다시 h를 합성을 시켜. 그럼 이 hx 함수가 다시 이 x 자리에 이렇게 다시 쏙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h를 합성시키면 얘는 결과가 f 안에 g 안에 이 x 자리에 h가 들어간 이런 형태가 되는 거지. 처음에 x가 h를 타고 간 다음에 그 다음에 g를 타고 가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f라는 함수를 타서 최종적인 함수값에 도달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를 한번 해보면은, 자, 요게 지금 이제 f 합성 g에다가 h를 한 거고요. 얘는 f 합성 g 합성 h를 해보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이거는 요 괄호 안의 부분이 먼저 합성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f라는 함수 안에 일단 f 합성 g 합성 f는 g라는 함수 안에 hx가 이렇게 들어가는 속함수로 들어가는 형태가 돼 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합성시키면 이번엔 이 결과가 fx 안에 이렇게 쏙 들어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얘는 요 fx의 요 x 자리에, 즉 정의역이 들어갈 자리에 이 g 합성 f의 hx, 요 합성 함수의 치역이 이렇게 쏙 들어가게 되는 거지. 그러면 결국 얘는 이제 f의 g 합성 hx, x 자리에 얘를 이제 집어넣으면 모양이 이렇게 딱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결과나 얘나 이제 똑같은 형태잖아. 맨 먼저 x가 h 타고 가고 그 다음에 g를 타고 가고 마지막에 f를 타고 결과가 나온다. 똑같은 형태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합성함수는 교환 법칙은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지만 결합 법칙은 성립된다라는 것도 알아두세요. 자, 그럼 문제 한번 봐봅시다. 이제 자, 72번 보면은, 자, 두 함수 이거 그냥 이제 합성하는 연습하는 거야. fx가 x제곱 플러스 2고요. 그 다음에 gx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인데, 첫 번째 f 합성 g의 x. 자, 그러면 이거는 f가 먼저예요, g가 먼저예요? 요 g 함수가 먼저인 거야. 얘는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는 게 쉽은 거지. f 안에 g가 이렇게 쏙 들어간다. 그래서 괄호 안을 먼저 해줘야 되기 때문에 g 함수가 먼저고 그 다음에 그 결과가 f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gx가 지금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잖아. 그래서 f라는 함수 안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 fx가 지금 이거잖아요. x제곱 플러스 2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지. 그럼 이게 계산할 때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의 제곱에다가 뒤에 2가 더해지는 이렇게 계산이 돼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건 정리해주면은 4x 제곱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플러스 1 플러스 2니까 플러스 3 이렇게 되겠네요. 자, 요게 이제 G합성 F합성 GX고요. G합성 FX는 한번 해보세요. 반대 방향으로 순서만 바꿔서 한번 해보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73번 한번 봐봅시다. 함수 fx가 2x 플러스 k래요. fx는 2x 플러스 k. 1차 함수인데 이 y절편이 지금 미지수로 잡혀 있어. 그때에 f 합성 f의 이제 마이너스 1이 5를 만족시킬 때 상수 k 값을 구하라. 자, f 합성 f다. 자기 자신을 이렇게 합성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 얘기가 뭐예요? 이거는 f라는 함수 안에 자기 자신의 fx가 이렇게 이제 합성이 되는 거지. 겉함수도 fx고 속함수도 fx고 그런 상황이야.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굳이 사실은 이거잖아요. 이제 fx가 이 f라는 함수 안에 fx가 지금 2x 플러스 k니까
2x 플러스 k를 이렇게 합성시켜서 그러면 식을 구할 수가 있긴 하지. 근데 이제 이거는 어차피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구해야 될 게 요 f 합성 f의 마이너스 1이 5라는 걸 이용을 할 거기 때문에 굳이 합성함수를 다 구할 필요는 없어요. 합성함수를 다 구하려면은 이 2x 플러스 k를 다시 요 x 자리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서 다시 한번 이제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뭐 사실 뭐 이거는 그렇게 복잡하진 않지. x 자리에 얘가 들어가면은 2배의 x 대신에 2x 플러스 k가 들어가니까 다시 플러스 k가 돼가지고 얘는 이제 4x 플러스 2k 플러스 k니까 이제 3k가 되겠네요. 뭐 이렇게 해도 되지만은 어차피 지금 마이너스 1이 f 합성 f에 이것만 이용하면 되잖아요. f 합성 f에 x 값이 마이너스 1일 때 얘가 5가 된다는 것만 이용해주면 되니까 우리는 이럴 때는 굳이 식을 다 구하지 말고 f 합성 f의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 f라는 함수 안에 f의 마이너스 1 값이 대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f-1이 얼마야? 이거는 원래 함수에다가 집어넣으면 되지.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은 k-2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f 안에 k-2가 다시 한번 대응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해주는 게 조금 더 쉽겠네. 그럼 f의 k-2는 지금 fx가 2x 플러스 k니까 요 x자리에 k-1을 이렇게 이제 대입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2배의 k-2 플러스 k가 되는데 문제에서 그 값이 얼마다? 그 값이 지금 이제 5란 얘기인 거지. 그럼 이제 k에 관한 식이 나왔으니까 이거 계산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3k가 여기 마이너스 4 되면은 이항시키면은 플러스 4니까 이제 9가 되겠네요. 따라서 k의 값은 3이 된다라는 걸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자, 두 함수 fx, gx가 있어요. fx는 x-2이고 gx는 x제곱인데, 자, 그게 이제 합성함수 이제 간소한 이제 계산하는 문제야. 함수값 계산하는 문제예요. f 합성 f의 0 플러스 f 합성 g의 1 마이너스 g 합성 f의 1의 값을 구하시오. 자, f 합성 f는 처음에 f0의 값이 다시 f에 대입이 되는 거지. f0의 값이 새로운 이 f 함수의 이제 정의역이 되면서 함수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f0이 얼마냐면 여기 0 대입하면 마이너스 2잖아. 그러니까 얘는 이제 f의 마이너스 2와 같은 거야. 플러스 그 다음에 f 합성 g1은 g1의 값이 f의 정의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지. 그래서 g1은 얼마냐면 1 넣으면 1이죠. 그래서 얘는 이제 f의 1과 같은 거고 빼기 g 합성 f의 1은 이건 이제 f가 먼저지. 그래서 f의 1이 얼마냐면 1 넣으면은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거는 자,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g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g의 마이너스 1의 값 이거 계산해 주면 돼요. 그래서 f-2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4가 되고 그 다음에 f1은 1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 되고 g의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제곱하면 1이 되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 자, 최종 결과는 마이너스 6이 되죠. 그 다음에 75번 두 함수 fx와 gx가 있는데 자 지금 이거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f 합성 g의 a와 g 합성 f의 a 자 합성함수는 교환법칙이 성립이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순서를 바꿔서 했는데도 똑같은 경우다. 그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교환법칙 성립 안 된다는 게 무조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특정한 값 a에 대해서는 f 합성 g와 g 합성 f가 이제 같아지는 상황이 생겼다는 얘기지. 그럼 그때 이제 a 값이 얼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이 식 자체를 하나의 이제 조건식으로 만들어 보면은 a에 관한 식이 나오게 될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계산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선은 이제 ga라는 거는 g 함수가 지금 이거니까 g 함수는 이제 x-2고 f 함수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a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지. 그게 g 함수를 타고 ga라는 값에 대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ga는 x자리에 a가 들어가면 되니까 a-2가 되겠네.
그러면 그거를 이제 F에 합성시키면은 요 F 합성 GA는 F 안에 GA 값이 들어갔을 때의 경우인 거고, 요 G합성 FA라는 거는 G라는 함수 안에 FA라는 값이 들어갔을 때인 거잖아요. 그래서 GA를 이제 F에다가 다시 이제 대입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그러면은 자, 여기 좌변 다시 F의 GA는 F 함수가 요거니까 A-1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돼요. 어이고. 좀 복잡한데 뭐 이 정도는 다항식 계산 연습 열심히 했으니까 이런 거 충분히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X자리에 얘가 들어가면은 인수분해는 안 돼. 마이너스에 A-2의 제곱 플러스 2배의 A-2 플러스 1이 되니까, 자, 정리해 봅시다. 이거 뭐 다 정리한 다음에 정리하지 말고 그냥 눈으로 바로 이제 정리하세요. 그러면은 A제곱은 여기 마이너스 A제곱밖에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플러스 2A, 여기 플러스 2A니까 여기는 플러스 4A지. 4A, 2A 해서 이제 6A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상수항만 정리해주면 여기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7 나오겠네요. 자, 그래서 F 합성 G의 A가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G 합성 FA는 이제 이해가 된다고 했으니까 G 안에 FA가 이제 쏙 들어가는 형태. 자, 그럼 FA가 뭐냐면 요 fx 함수에 지금 x 값이 a가 들어갔을 때인 거잖아요. 그래서 요건 이제 G 안에다가 FA인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2를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면은 GA 함수는 여기서 보기 2만 빼주면 되잖아요. A-2니까 지금 새로운 정의역이 이 값이 되면서 이 값을 요 A에다가 집어넣었을 때 결국 2만 빼주면 되겠네. 그래서 이거는 정리하자면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A, 자, 플러스 1에서 2를 빼주니까 마이너스 2A 주면 마이너스 1 되겠네요. 참 결국은 이제 이렇게 서로 같다는 얘기는 이 결과가 이렇게 같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이제 같아진다는 얘기잖아. 따라서 요거 이제 계산을 해주면은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A제곱은 같으니까 지워지고, 그러면은 2A 넘기면은 6A에서 빼주면 4A가 되고, 반대쪽에서는 마이너스 7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1 플러스 7이 되니까 플러스 6이 되겠네요. 따라서 A의 값은 얼마다? A의 값은 2분의 3이 나오게 되는 거지. 이 주어진 식의 조건을 이제 그대로 이제 확인해 주면 돼요. 식대로 이제 문자 A를 사용해서 식을 만들어 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떤 두 함수가 있을 때 그걸 합성시키는 것도 할 수 있어야 되지만은, 조금 이제 복잡한 형태의 식이 어떤 두 개의 함수의 합성된 형태구나, 이렇게 이제 거꾸로 알아볼 수도 있어야 돼. 무슨 얘기냐면은, 지난번에 우리 이차함수의 이제 최대최소를 풀었었는데, 자, 고등학교 문제 중엔 이런 게 있어요. 최대최소 중에서 공통 부분이 있는 함수의 이제 최대최소 형태라고 해가지고, 자, y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는 fx라고 합시다. 이차 함수 fx인데 얘가 이런 식으로 생겼어. 2차가 아니네요. 지금 4차식이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배의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플러스 4. 요거의 이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 뭐 이런. 자, x의 범위가 0부터 3까지인데 뭐 이런 이제 문제들이 나와요. 되게 중요한 문제야. 그리고 처음에 이거 이제 이해를 대부분 잘 못해요. 쉽게 이해를 잘 못하는데, 지금 이 문제를 다 풀 건 아니지만은 이런 게 사실은 이제 합성된 형태라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이거 배울 때는 합성 함수다라는 얘기 안 하고 이제 풀어요. 왜냐면 얘는 이제 1학년 1학기에서 나오는 내용이고, 지금 합성 함수는 1학년 2학기니까 합성 함수인 걸 모르더라도 풀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풀 때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을 한 문자로 치환해요. 지금 이 형태가 되게 복잡한데, 복잡한 형태가 지금 반복이 되고 있잖아. 그래서 반복되고 있는 식이 있으면 우리는 그걸 치환해서 새로운 형태로 바꿔주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을 t로 치환하게 되면 t의 범위가 새로 생겨요. 왜냐면은 x의 범위가 지금 0부터 3까지고
이 t라는 값이 지금 2차식의 x에 대한 2차함수의 꼴을 띠고 있잖아. 그래서 요 t의 범위를 새롭게 정의를 하고 그 범위 안에서 얘가 지금 t로 치환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x에 관한 함수가 아니라 t에 관한 함수, 즉 ft는 이퀄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4 이렇게 이제 바뀌어요. 그래서 새롭게 만들어진 t에 대한 함수에 따라서 요 함수의 ft라는 함수의 이제 최대 최소를 이제 이렇게 구하게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옛날에 이 부분 할 때마다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옛날에는 수학의 정석이라는 책을 거의 99%의 학생들이 다 봤거든요. 선생님도 당연히 고등학교 시절에 수학의 정석 가지고 이제 공부를 했고, 그런데 이제 그 수학의 정석의 이제 저자인 이제 홍성대 씨, 지금 아주 이제 연세가 엄청 많이 드셨죠. 그분이 거기에 쓴 말 중에서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문자는 치환되면 뭐를 남긴다? 범위를 남긴다. 이제 그런 말을 했어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문자를 치환하는 순간 그냥 치환하고 끝이 아니라 치환하면 이 새로운 얘를 t로 치환했으니까 t의 범위가 생긴다는 거야. 그게 굉장히 중요해. 대부분 그걸 이제 잘 놓치고 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얘의 지금 범위가 어떻게 될 거냐면은 이 t라는 경우에 결국은 요 x가 지금 원래 범위가 0부터 3까지잖아요. 그럼 요 0부터 3까지의 값들이 어떤 이 함수의 이것도 하나의 이차함수로 봤을 때 이 함수의 이제 정의역이 돼서 대입이 되면은 그때 결국은 이렇게 나타내지는, 즉 얘를 뭐 fx라고 하면은 저기 fx가 있으니까 얘를 gx라고 해봅시다. gx라는 거는 함수값이 되는 거잖아요. x가 0부터 3까지 있을 때의 gx는 함수값. 그러니까 t도 결국 함수값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t의 범위라는 거는 요 함수값의 범위. 그런데 우리는 함수값들의 집합을 뭐라고 부르기로 했어? 치역이라고 부르기로 했잖아요. 결국은 t의 범위라는 게 요 이차함수의 치역의 범위가 되는 거야. 그럼 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의 이제 치역의 범위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이제 그려봐야지.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은 우리가 표준형으로 고쳐주면은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2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대칭축이 1이고 꼭지점이 1,2지. 꼭지점이 2인 이런 이제 이차함수가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원래는 범위가 이 치역이 어디야? 함수값이 최소값이 지금 2니까 2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에서 범위가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요걸 이제 gx라고 했을 때 gx의 범위는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제 범위가 생기게 되는 거지. 자, 그런데 x가 제한 범위가 또 있잖아요. x가 제한 범위가 이제 0부터 3까지야. 그러니까 한 이쯤에 0이 있을 테고 1은 3은 0, 1, 2, 3, 한 3, 이 정도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지금 x가 제한 범위가 있으니까 사실 이런 부분은 필요가 없는 부분인 거지. 실제 살아남는 그래프는 0에서부터 x가 정의역이 0에서부터 요 3까지 이만큼의 그래프가 살아남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이제 0에서의 함수값, 3에서의 함수값을 일단 구해 볼게요. 0에서는 함수값이 지금 3이고 여기는 3이고 3에서는 얼마야? 3 여기다가 3 집어넣으면은 3에서 1번이니까 2의 제곱, 2는 4 더하기 2니까 여기가 6이 되는 거지. 자, 그럼 이제 요 함수의 치역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되겠어요? 만약에 x의 제한 범위가 없었다면 2보다 크거나 같다는 게 이제 치역이 되는 건데 x가 0부터 3까지 제한 범위가 생겼기 때문에 치역은 그러면 함수값이 만들어지는 부분들. 근데 우리는 그걸 이제 이렇게 세로를 보게 된다고 했지. y축이 이쪽에 있지만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함수값이 2에서부터 요 6까지 요 범위에서 함수값들이 생기게 되니까 치역의 범위는 치역은 y의 범위가 2에서부터 6까지가 된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요 gx 또는 이 y를 뭘로 치환했어? t라는 문자로 치환했으니까 t의 범위가 결국은 2에서부터 6까지가 되는 거예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문자는 치환됐을 때 범위를 남기게 되는데 이 범위가 지금 어떤 식으로 이제 만들어지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잘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ft라는 결국 이 얘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건데, 자, 이 부분을 t로 치환해서 식을 이렇게 t에 관한 식으로 바꿨어요. 그런데 여기서 결국 t의 범위가 중요한데 t의 범위는
2부터 6까지가 된다는 거지. 결국은 이 새로운 범위가 t의 정의역이 되고 이 정의역 안에서 ft의 함수값, 그것 중에서 가장 큰 값이 최대값, 가장 작은 것의 최소값. 그걸 이제 구하자는 얘기인 거야. 뭐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냥 끝까지 한번 해봅시다. 얘는 그 표준형을 고치면은 그냥 t-2의 제곱이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t제곱이 x축으로 2만큼 평행 이동한 거기 때문에 x의 t 콜 2에서 이렇게 t축에, 이제는 x축이 아니라 t축이 돼버린 거지. 가로축이 t축이고 세로축이 ft축이 돼버린 거예요. 이런 이제 함수가 바뀐 거야. 대칭축이 t 이퀄 2고. 그런데 t의 여기 뭐 전범위에서 다 하는 게 아니라 t의 제한 범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t가 뭐냐 하면은 지금 요 함수, 내가 gx라고 이름한 이 gx의 치역인데 그게 요 함수에서는 이제 정의역으로 바꿔진 거지. 구조가 뭐하고 똑같아요? 합성함수 구조하고 똑같지? 요 함수가 지금 요 함수의 정의역이 이 함수의 치역이 이 함수의 지금 정의역이 됐잖아. 그래서 이 정의역인 2에서부터 6까지, 자 여기가 2네요. 이 6은 뭐 이쯤에 있겠지. 2에서부터 6까지에서의 이제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로 바뀌니까 요 범위는 이제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2에서 이거는 길게 그렸다. 한 6이 이 정도라고 치면은 여기까지. 실제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러면 최소값은 어디서? 여기가 6이지. t가 2에서 최소값이 나올 테고 t가 6에서 가장 큰 값, 최대값이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일단 1학기 때 배웠어. 근데 2학기 들어와서 이제 합성함수를 배웠어요. 그러면은 이게 결국은 합성시킨 합성함수구나. 그러면 도대체 뭐와 이 fx라는 함수를 봤을 때 이게 어떤 함수와 어떤 함수를 합성시킨 꼴이라는 거를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건 뭐와 뭐를 합성시키냐면은, 자,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속함수의 역할을 하는 거고, 그래서 제 겉함수가 뭐냐면은 요거가 되는 거야.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4. 근데 이거를 그냥 이제 x로 문자를 하게 되면은, 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라는 함수 안에 요거 지금 치환한 거인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얘가 이렇게 합성이 된 거구나 라는 거지. 그래서 요 치환한 형태를 이걸 얘를 여기서 t만 x로 바꿨을 때 이걸 fx라고 한다면은, 그리고 요걸 치환한 얘를 gx라고 한다면은 이게 이제 이건 거죠. fx하고 gx를 합성시킨 게 이거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fx 안에 뭐가 합성이 되냐 하면은 요 gx가 지금 요 치환된 형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을 fx에다가 합성을 시키면은, 그러면 요게 이제 새로운 정의역이 되면서 요 x자리에 이렇게 쏙 들어가게 될 거 아니야? 쏙 들어가면은 요거 지금 x라고 생각했을 때 x자리에 이게 들어가면 좀 이제 복잡한 형태, 이런 형태가 지금 만들어진 거지 결국은. 자, 그래서 우리가 합성을 시킬 수도 있어야 되지만, 합성해서 계산을 할 수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이런 형태를 봤을 때 요게 예제곱 플러스 4x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에다가 요 안에 들어있는, 괄호 안에 들어있는 값을 합성시킨 형태다.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 되는 거예요. 큰일 났다. 역함수까지 해야 되는데 오늘 조금 더 합시다. 최근에 이제 짧게 했었잖아요. 그런가요? 자, 그럼 이제 역함수로 넘어가겠습니다. 76번 안 했는데 여러분들이 좀 해보시고. 자, 역함수도 사실 나중에 뭐 미분 이런 데에서 역함수 나오면 되게 어렵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래도 합성함수보다 이해하기가 쉬워. 그래서 조금 빨리 할게요. 개념 자체는 합성함수보다는 그래도 훨씬 좀 수월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역함수니까 이제 반대로 한 거야. 대응을 거꾸로 간 게 합성함수예요. 자, 원소 대응으로 설명을 할게. 자, x가 이렇게 돼 있어요. x 1, 2, 3이 있고, 이 함수가 f라는 함수를 타고
1은 3으로 4로 할까? 1은 4로 2는 8로 3은 12로 대응이 됐어요. 1은 4로 2는 8로 3은 12로 대응이 됐어. 뭐 한 것 같아요? 1이 4가 되고 2가 8이 되고 3이 12가 됐으면은 4배씩 해준 거지. 그러니까 이 fx가 사실 이제 4x였던 거죠. 4x. 정역에 있는 원소값들에다가 4배씩 해주면은 그게 이제 치역에 있는 공역에 있는 원소값들에 대응이 되는 거야. 뭐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제 나는 거꾸로 가고 싶다는 얘기예요. 1에서 4로 갔을 때 나는 거꾸로 4에서 1로 가고 8에서 거꾸로 2로 가고 10에서 거꾸로 3으로 이렇게 이제 대응되는 함수를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 거를 우리는 fx의 역함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자 fx가 있는데 요 fx의 역함수는 이거의 역함수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f에다가 여기에다 마이너스 1 같은 숫자를 써놓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이제 사실 마이너스 1이 아니라 자칫하면은 요거를 마이너스 그 지수법칙 배운 친구들은 2학년에 이제 나오는 지수법칙 배운 친구들은 음의정수 제곱이라는 게 사실 의미가 뭔지를 안단 말이에요. 얘가 의미가 뭐냐면은 역수가 되는 거야. 즉 3의 마이너스 3제곱은 뭐와 같냐면은 3의 3제곱분의 1과 같고요. 5의 마이너스 2제곱이라는 거는 5의 제곱분의 1과 같아. 그래서 이걸 보고 이거 역수가 되는 건가? 그러면 얘는 fx분의 1인가? 라고 하면은 안 되는 거야. 이거 전혀 의미가 다른 거예요. 마이너스 1제곱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그냥 역함수 표시인 거야. 역함수 기호예요. 원래 이제 역함수를 우리가 읽을 때는 이제 인버스라고 읽어요. 인버스. 역으로 했다는 얘기야. 인버스. 그래서 이걸 읽을 때는 f 인버스 x 이렇게 읽어요. 뭐 발음하기 어려우면 그냥 f 역함수 f의 역함수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냥 f 인버스 x 선생님도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혹시 뭐 지수법칙 배운 친구들은 이게 역수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 주의하고요. 그러니까 자, 뭐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뭐 또 다르게 이름을 붙일 수도 있어요. 나는 f의 역함수를 g라고 부르겠다, gx라고 부르겠다. 그럼 gx가 f 인버스 x인 거야. 그러니까 fx가 지금 1에서 4로, 2에서 8로, 3호에서 12로 대응되는 건데 나는 그 거꾸로 가는 함수를 설정했을 때 이거를 f의 인버스 x다. 그래서 f 인버스 x에 의해서는 4가 1로, 8이 2로, 12가 3으로 대응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이거의 이름을 다른 뭐 gx라고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gx라는 함수에 의해서 4가 1로, 8이 2로, 12가 3으로 이렇게 대응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것도 이제 정의역과 치역의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처음에 fx 원래 함수, 이걸 원함수라고 부를게. 원래 함수. 원함수에서는 1, 2, 3이 당연히 이제 정의역이지. 그런데 역함수에서는 그리고 이제 원함수의 치역이 지금 4, 8, 10이잖아. 그런데 역함수에서는 여기에서 거꾸로 대응이 되는 거잖아요. 거꾸로 대응이 되니까 그러면 4, 8, 12가 역함수에 뭐가 된다? 이 4, 8, 12가 역함수의 정의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역함수에서는 원함수의 치역이 역함수의 정의역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까지는 합성함수도 같지? 합성함수에서도 속함수의 치역이 겉함수의 정의역이 되잖아. 그런데 요거는 달라요. 자, 역함수의 그럼 치역은 뭐가 된다? 이 역함수의 치역, 역함수 4, 8, 12에 대응된 값들은 원함수의 정의역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역함수는 완전히 서로 반대가 되는 거야. 원함수의 치역은 역함수의 정의역이 되고 역함수의 또 치역은 원함수의 정의역이 되고 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일단은 말을 한번 정리해 보고 그러니까 원함수와 역함수 관계에서 이제 정의역 치역 관계를 보면은 자, 원함수의 치역은 역함수의 정의역. 그럼 이제 역함수의 치역은 원함수의 정의역.
완전히 서로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역함수 관계는. 자, 따라해 봅시다. 원함수의 치역은 역함수의 정의역. 역함수의 치역은 원함수의 정의역. 보고 읽으니까 이제 다시 한번 해봐야겠다. 역함수의 치역은 뭐예요? 그 다음에? 그렇지. 원함수의 치역은 역함수의 정의역. 그래요. 잘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또 이런 이제 관계들을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식으로 나타냈을 때, 자, x라는 원집합 안에 정역이 x가 하나가 있어. 딱 하나 이제 원소가 있는데 이게 y라는 집합 안에 y에 이렇게 대응이 됐어요. 그렇게 가는 함수가 f라는 함수야. 자, 그러면은 f의 x가 지금 y에 대응이 된 거잖아요. f라는 함수 안에 x라는 값이 정의가 됐을 때 y라는 함수로 이렇게 대응이 된 거잖아.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거꾸로 가는 반대로 가는 함수가 f의 역함수지. 그럼 f의 역함수에서는 원함수의 치역인 요 y가 정의역이 되면서 f 역함수의 안에다가 y를 넣으면은 f 역함수 y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다 y를 넣었을 때 거꾸로 x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x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에서 f의 역함수 y가 x가 된다. 그럼 이렇게 이제 그림 일일이 그리지 않더라도 여기서 이렇게 이제 바꿀 수가 있어야 되는 거야. 자, f의 x가 y면은 요 x가 밖으로 툭툭 튀어나오면은 그러면은 여기 오른쪽은 뭐가 된다? 이 f가 넘어가면서 이게 무슨 이항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사실 그거는 전혀 다른 개념이지만은 우리가 좀 연산하기 쉽게 x가 바깥으로 나가면서 f가 반대로 넘어가면 f의 역함수가 되면서 f 역함수의 y, f 인버스의 y는 x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야. 이게 이제 되게 많이 활용이 되는 게 실제 역함수를 식으로 이렇게 구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굳이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 대부분의 경우들이 함수값만 딱 구하고 싶으면은 그럴 때 이제 이 관계를 이용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 f의 2가 3이에요. 그런데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어. f 역함수의 3의 값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었어. 그럼 이제 fx가 이렇게 생겼어. fx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에요. 요거를 식으로 못 나타냅니다. 이거 fx의 역함수 식으로 못 나타내요. 이차함수 정도만 돼도 이제 힘들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굳이 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 하필 지금 f 역함수의 3의 값을 물었잖아. 그러면 여기서 이 관계를 쓰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정의역인 2가 바깥으로 나가면은 나는 f를 어떻게 하면 된다? 넘겨버리면 돼요. 넘겼다는 얘기는 여기가 f의 역함수의 f 인버스 3과 같다는 얘기지. 그래서 f 인버스 3이 얼마냐 물었으니까 그 값은 2가 되는 거야. 자, 다시 연습. f의 5가 7이에요. 그런데 f 역함수 7의 값을 물었어. 답이 얼마다? f의 역함수를 직접 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식을 일일이 다 구할 필요가 없어요. 실제로 구하기 힘든 경우들도 많고. f 역함수 7은 얼마다? 5란 얘기예요. 5. 요 5가 바깥으로 나가면은 5는 이퀄 요게 f를 반대로 넘겨서 f의 역함수의 7이다라는 얘기지. f 역함수 7이 5.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이제 굉장히 쉽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근데 식으로도 구하는 방법을 한번 배워볼게요. 그것도 이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배워보면은 왜 얘가 어려운지, 역함수를 구하기가 어려운지를 알게 될 거야. 자, 우리가 이제 x에서 y로 가는 게 f라면은 거꾸로 y에서 x로 가는 게 g 또는 f의 역함수라고 했잖아요. y에서 x로 가는 거. 서로 이제 반대로 바꾸는 거라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식으로 생각하면 되게 간단한 게 x와 y를 서로 바꾸면 돼요. fx가 y라는 거에서 이 x가 뭐다? 정의역이잖아. y는 뭐다? 함수값의 집합, 치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역함수에서는
정의역의 원함수의 정의역은 역함수의 치역이 되고 역함수의 정의역은 원함수의 치역이 되고 서로 반대로 되는 거지. 그래서 식으로 나타낼 때도 정의역을 치역으로 바꾸고 치역을 정의역으로 바꿔주면 돼. 즉 x를 y로 바꾸고 y를 x로 바꿔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역함수는 x와 y를 서로 바꿔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가령 이제 78번에 보니까 자, fx는 이퀄 요 y라고 쓸게. y는 이퀄 4x-3의 역함수인 f 인버스 x를 구하시오. 식을 이제 구하라는 얘기예요.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 사실 별 차이는 없는데 첫 번째 방법은 자, 역함수는 x와 y를 서로 바꾼 거라고 했지.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바꿔버려요. y 자리에다가 x를 넣고 x 자리에다가 y를 넣어요. 사실 이거 자체가 역함수야. x와 y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역함수야. 그런데 보통 우리는 함수를 표현할 때 y는 이퀄 블라블라블라 또는 fx는 이퀄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잖아. 주인공을 요 y 또는 fx를 주인공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얘도 어떻게 해줘야 된다? y는 뭐뭐뭐다 이렇게 y를 주인공으로 해서 서술해 줄 필요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y는 이퀄 이렇게 돼 있으면은 얘가 주어 얘가 서술어 같은 그런 느낌인 거지. 그래서 다시 한번 얘를 y에 대해서 정리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여기서 마이너스 3을 넘기면은 4y는 x 플러스 3이 되고 4로 양변 나눠주면 되겠지. 그러면은 y는 이퀄 4분의 1x 플러스 4분의 3이 되는데 이게 뭐다? 이게 원함수의 역함수인 거야. 그래서 다른 말로 이거를 f 인버스 x 이렇게 표현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좀 이해되겠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두 번째 방법은 뭐 순서만 바꾼 거예요. 얘를 x에 관해서 정리를 해요. 지금 요 식을 지금 y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어가 y, 서술어가 4x, 4x-3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x는 뭐뭐뭐다. 그러니까 주어를 x로 해서 정리를 먼저 해줘. 그러면은 자 여기서 마이너스 3을 이쪽으로 넘겨보면은 4x는 이퀄 y 플러스 3이 되잖아요. 그리고 4로 나눠서 x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은 x는 4분의 1 y 플러스 4분의 3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x와 y를 서로 바꿔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1번과 2번은 x와 y를 서로 바꾸는 거를 맨 먼저 할 거냐, 맨 마지막에 할 거냐 그 차이만 있는 건데 뭐 실제로 이제 차이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어. 그냥 나 편한 대로 하면 돼요. 선생님은 그냥 무조건 x와 y를 서로 먼저 바꾸고 시작을 하는데 책에는 요 2번으로 나온 경우들이 좀 많아요. 자 그러면 마지막에 이제 x와 y를 바꿔주면 어떻게 정리가 된다? x 대신에 y는 이퀄 4분의 1에 y 대신에 x가 들어가면은 4분의 1x 플러스 4분의 3이 되니까 아까와 이제 같은 식이 나오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얘가 f 인버스 x다라고 해주면 돼요. 자 그러니까 아까 이차함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 만약에 y는 이퀄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의 역함수를 구하세요 라고 해버리면은 선생님은 그냥 x와 y 바꾸고 그냥 끝입니다 이렇게 해버릴 거야. 자 역함수 구하려면 x와 y를 바꿔요. 그러면은 y 자리에 x가 들어가고 x 자리에 y가 들어가. 2y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3. 사실 이것 자체도 역함수이긴 한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관습적으로 함수라는 게 y에 대해서 정리를 해줘야 되니까 이게 다시 y는 이퀄 얼마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정리가 되겠어 이게? 이걸 어떻게 y에 대해서 정리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역함수의 식 자체를 정확하게 구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아까도 한 것처럼 만약에 f의 1이 5다 그러면은 f의 인버스에 딱 보는 순간 반대로 f 인버스의 5가 1이구나 이걸 이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f1이 오면은 f 인버스 f 역함수의 5 값은 1이다 라는 거 이거를 이제 볼 수 있어야 된다. 자 거기 이제 문제 한번 해볼까요? 넘버
뭐 걱정하지 말아요. 뭐 다 못하면 다음 시간에 좀 더 이어서 하면 되니까. 79번 한번 보면은 역함수의 성질 넘어가기 전에 두 함수 fx는 4x-5이고 gx는 -3x 플러스 1에 대해서 자 뭐뭐뭐 이렇게 나와 있는 실수 k 값을 구하시오. 자 fx는 4x-5고요. 그 다음에 녹화가 되고 있지. 그 다음에 이제 gx는 -3x 플러스 1이야. 근데 이제 주어진 식이 f의 합성 g의 인버스의 k가 넣어 들어갔더니 이제 3이 됐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g 역함수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그냥 이제 gx가 지금 간단한 함수이기 때문에 충분히 역함수를 구할 수가 있지. 그래서 역함수를 구해서 거기에다가 이제 k를 넣어도 되고, 잠깐만요. g 역함수 k를 a라고 마찬가지겠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합성함수와 역함수가 이제 같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다 보면은 문제들이 합성함수만 합성함수만 역함수만 나오는 것보다 둘이 같이 이렇게 짬뽕이 돼가지고 융합돼서 나온 문제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둘을 다 같이 이제 잘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서로 연결이 많이 돼요. 그럼 이제 요거는 합성함수 꼴이 지금 f라는 함수 안에 g 인버스 k 값이 이렇게 이제 합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이 값을 먼저 구해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보통 만약에 이게 어떤 k가 아니라 숫자 값으로 돼 있으면은 숫자로 돼 있을 때는 굳이 역함수를 구할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g 역함수의 3을 구해야 된다. g 역함수의 3을 구하라라고 했다면은 이럴 때 이제 푸는 방법이 얘를 하나의 문자로 잡아. 여기 t가 있으니까 뭐 얘를 t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g의 역함수가 t라는 얘기는 3은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g를 넘겨서 gt가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g 역함수 3의 값인 이 t라는 게 뭐냐 하면은 gx 함수에다가 x자리에 t를 넣었을 때 3이 되게 하는 t 값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 gx가 이거잖아요. gx가 -3x 플러스 1이니까 지금 g의 역함수의 3의 값이 뭐냐 하면은 그게 t인데 이게 뭐가 같냐 하면은 gt x자리에다가 t를 넣어요. t를 넣으면 -3t 플러스 1이 되는데 그 값이 지금 3이 되게 하는 그 t 값이라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3t 플러스 1이 3이다. 그러면은 얼마야? -3t는 2니까 t의 값이 -3분의 2가 되는 거고 이 -3분의 2가 뭐란 얘기예요? 요거. g의 역함수 3 값이란 얘기지. g 인버스 3의 값이란 얘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제 굳이 역함수를 직접 구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이제 과정을 따라가면 돼. 근데 이제 지금은 미지수로 잡혀 있으니까 g 역함수 k니까 막 내가 이제 g 인버스 k의 값을 뭐 다른 t라고 놓는다 하더라도 미지수만 많아지는 꼴이 되잖아. 미지수 파티를 하게 되는 상황이니까 이거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직접 역함수를 구해 봅시다. 그리고 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간단한 함수니까. 그래서 여기서 자 x와 y 이제 서로 발을 바꿔요. 그러면은 x는 이퀄 -3y 플러스 1이 되고 이거를 y에 대해서 정의만 해주면 되겠네. 그래서 y는 이퀄 -3분의 1x 그 다음에 플러스 3분의 1. 요게 이제 g의 인버스 x가 되겠네. 자, 그럼 이제 g 인버스 k라는 거는 요 x자리에 이제 k가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요 값이 뭐가 되냐면은 요 식에다가 x자리에 k를 넣은 -3분의 1 k 플러스 3분의 1이 되는 거지. 그런데 그거를 다시 f에다가 집어넣었더니 얼마가 됐다? 3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이제 식으로 나타내면은 fx에 지금 x자리에 얘를 대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4배의 x 대신에 -3분의 1 k 플러스 3분의 1이 들어가고 뒤에 -5가 더 추가로 있지? -5 했더니 얼마다? 이게 3이 됐다라는 거잖아요. 결국 k에 관한 이제 식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요거 정리해서 이제 k 값 구하면 되겠네. 그래서 요거 정리는 여러분들이 해봅시다. 해서 정리를 해주면은 그러면 이제 k 값이 -5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맡기기로 하고
역함수의 성질까지는 할 수 있겠다. 역함수 그래프는 한마디로 y 콜 x의 대칭이다. 이제 그거 알면 되는데. 자, 칠판 좀 정리하고요. 그 첫 번째 역함수 성질에서 첫 번째 얘기는 뭐냐면은 그 역함수끼리 서로 합성시키면은 그냥 자기 자신이 된다는 얘기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합성함수가 또 같이 나왔지. 그래서 두 개의 동그라미를 그릴게요. 아니지. 합성함수니까 이제 세 개를 그려야지. 그런데 이제 지금은 두 개만 그리면 되겠구나. 뭐 하나 더 해도 뭐 큰 상관 없겠다. 다시 역함수니까 다시 x로 돌아가는 거지. 자, x 안에 정의역에 스몰 x라는 원소가 있어요. 그런데 이 x가 f라는 원소에 의해서 y의 정의가 돼. 이렇게 대응이 돼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결국은 f의 x가 y란 얘기죠. 그런데 요거에서 다시 f의 역함수에 의해서 또 역함수를 합성을 하는 거야.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역함수를 합성을 해요. 그러니까 식으로 나타나면 f 합성 f의 인버스인 거지. 여기에 처음에 최초의 x가 대응이 됐어. 근데 f의 역함수가 뭐예요? 거꾸로 가는 거니까 y가 거꾸로 x에 대응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x는 f에 의해서 y에 대응이 되고 y는 f의 인버스에 의해서 다시 뭐로 대응이 돼요? x로 대응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합성함수는 중간 단계 띄워놓고 이렇게 다이렉트로 가는 거라고 했잖아. 그래서 f 합성 f의 역함수의 x는 이거는 순서가 f가 먼저니까 f 역함수 합성 fx 이렇게 돼야 되겠네. 근데 그래서 먼저 fx를 타고 간 다음에 먼저 fx를 타고 y로 간 다음에 y에서 다시 f의 역함수를 타고 가면 다시 x로 돌아가게 되는 거지. 결국은 처음에 x로 시작해서 답도 뭐가 나와요? 답도 x가 나오게 되는 거야. 마지막도 x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그냥 이제 f를 타고 이렇게 갔는데 f 인버스라는 게 거꾸로 가는 거라면서요. 반대로 가는 거니까 x에서 y로 갔는데 다시 반대로 가면 y에서 x로 가는 거 아니야. 도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지 결국은. 별로 어렵지 않죠 이거는. 역함수라는 게 거꾸로 가는 거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합성시키면은 처음에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게 된다. 처음에 x에서 y로 갔다가 f의 역함수에서 다시 y에서 다시 x로 돌아가게 되니까 원래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하나로 묶어 보면은 우리가 이제 f 합성 f 인버스 합성 f라는 함수에 의해서 어떤 x라는 값이 들어갔는데 그런데 다시 x가 나왔다는 거는 이런 함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f에 별이 들어갔는데 그대로 별이 나왔어. 입력값도 별이고 출력값도 별이고 똑같은 걸로 나오는 함수를 뭐라고 한다? 항등함수라고 하지, 그치?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역함수를 합성시키면은 항상 무슨 함수가 된다는 얘기다? x를 넣었더니 그대로 x가 나와. 입력값도 x, 출력값도 x. 곧 항등함수가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f의 역함수와 f를 합성시키면 그대로 이게 항등함수가 돼버린다. 근데 선생님이 지난번에 이제 항등함수 얘기할 때 이제 그 얘기는 안 했었는데 앞으로 함수끼리의 연산에서 이 항등함수는 투명인간 취급해버리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x를 넣었는데 그대로 x가 나왔다는 건 뭔가 변화가 없잖아요. 그냥 그대로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그냥 무시해버려도 되는 거야. 무시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식이 있어. 지금 요거 바로 풀어도 되겠나? 81번 풀려면 하나 더 설명을 해야 되겠구나. 이제 그냥 이제 뭐 이런 게 있어요. f 합성, f의 역함수 합성, g 역함수 합성, g 합성, g
뭐 이런 여기에 1의 값이 얼마냐 뭐 이렇게 이제 물었다고 쳐봐요. 되게 복잡한 것 같지만은 자 여기서 f와 f 역함수를 묶으면 이거 연산한 결과가 뭐다? 항등함수가 된다는 거야. 근데 항등함수라는 거는 어차피 여기다가 어떤 뭐 처음에 x부터 시작을 했어. 그래봤자 그냥 x잖아. 그러면 다음에 함수에다 그냥 그대로 x를 대응한 거와 똑같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뭔가 함수값이 바뀌면은 새롭게 바뀐 함수값을 그 다음에 함수에다가 또 대입을 이렇게 정역으로 돼서 함수값을 계산하고 이렇게 되면은 변화가 생길 텐데 f 합성 f의 역함수는 그냥 항등함수 ix가 되는 거니까 이게 아이덴티티 펑션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이제 이러면은 그냥 얘는 투명인간 취급해서 그냥 없어진다 생각해도 상관이 없는 거야. 그 다음에 g 역함수 합성 g니까 이것도 이렇게 묶으면은 이것도 항등함수가 돼버리네. 얘도 무시. 그럼 사실 실제로 남는 건 이 gx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제 g의 1의 값이 얼마냐 이거 구하라는 문제로 바뀌어 버리는 거지. 자, 그래서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역함수를 합성시켰을 때 항등함수가 된다는 거 잘 기억을 해두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역함수를 이제 연산할 때 굉장히 많이 쓰는 식인데, 자, G 합성 F, G와 F를 합성시킨 다음에 거기에다가 역함수를 하는 게 뭐와 같냐 하면은 F의 역함수와 G의 역함수를 합성시킨 거와 이제 같다라는 게 얘기예요. 얘하고 얘가 같다라는 거야. 그 이제 이거는 이제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G 합성 F면은 F를 먼저 타고 가고 그 다음에 G를 타고 가는 거잖아.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이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3개를 그려볼게요. 자, X에서 Y로 또 Z로 요게 F고 그 다음에 이제 G예요. 요게 F고 요게 G야. 그래서 X의 원소 뭐 이번 A라고 할까요? A가 B로 대응되고 B가 다시 C로 대응돼요. 먼저 F고 그 다음에 이제 G를 타고 가는 거지. 이게 이제 G 합성 F란 말이에요. G 합성 F. 먼저 F를 타고 가서 F의 A가 B로 대응이 되고 그 다음에 G를 타고 가서 B로 C가 C로 가게 되는 요게 이제 F 먼저 G 먼저면은 이렇게 합성시키면은 이제 그러면 G 합성 F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G 합성 F의 A는 C가 된다라는 결론이 되는 거죠. 요 구조에 의하면은. 그래서 이렇게 왔어. G의 FA가 C까지 왔어요. 근데 그 함수 전체를 역함수를 한다는 얘기잖아. 역함수 한다는 거는 거꾸로 간다는 거죠. 자, 거꾸로 가야 돼. 그러면 이렇게 타고 왔는데 여기서부터 거꾸로 가야 돼요. 거꾸로 가면은 무슨 함수의 역함수부터 시작하는 거야? F의 역함수부터 시작인가요? 아니지. G의 역함수를 먼저 시작을 하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이제 A 합성 B 이렇게 쓰면은 A가 먼저인 거예요? B가 먼저인 거예요? B가 먼저인 거잖아. 그러니까 거꾸로 갈 때는 지금 G의 역함수가 먼저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모 합성 세모 이렇게 썼을 때 요 세모 자리에 G가 들어가는 거. G의 역함수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다시 거꾸로 가야 돼요. 지금 이제 G 합성 F한 요 합성함수 전체를 지금 역함수로 반대로 거슬러서 이렇게 거꾸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 여기서 이렇게 가야 돼. 그러면 이번에는 F함수를 거꾸로 가는 거니까 F의 역함수가 되는 거잖아. 근데 얘가 1번이고 여기가 2번이 되는 거니까 2번 자리에다 여기다가 써줘야 되겠네. 여기다가 F의 역함수를 써줘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이 뭐야? 처음에 이렇게 간 게 G 합성 F였다면은 G 합성 F에다가 A를 대응시킨 거는 요거를 이제 역함수로 했더니 이거의 전체를 역함수. 그래서 반대로 이렇게 갔더니 이렇게 반대로 했대. 이렇게 식이 됐다는 얘기지. 좀 이해되겠어요? 요 그림을 보면서 A를 타고 G를 타고 가서 이렇게 합성함수가 됐는데 그거의 역함수가 되려면은 반대로 가야 되니까 일단 이제 여기서 F 얘가 1번, 2번 이렇게 왔었던 거를 역함수가 되면은
얘가 거꾸로 1번, 2번이 된다는 걸 잘 생각을 하면은 요 식이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요게 식이 이해가 됐으면은 바로바로 이제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자, A 합성 B의 역함수는 뭐가 된다? 역함수 씌우되 순서가 바뀌어요. B의 역함수가 먼저 나와. B의 역함수 합성 A의 역함수. G 합성 H. G 합성 H라는 함수의 역함수는 뭐와 같다? G의 역함수 먼저 H 역함수 합성 G의 역함수와 같아진다라는 거야. 요 괄호 바깥에 역함수 표시가 있을 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먼저 G 합성 H를 다 연산을 한 다음에 합성을 다 시킨 다음에 다시 거꾸로 간다는 얘기인데 그 결과가 얘와 이제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하고 앞에서 얘기했었던 자기 자신과 자신의 역함수를 합성시켰을 때 항등함수가 된다는 거를 종합을 해보면은 그 81번 같은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있어. (81번) 보면은 자 fx는 2x 플러스 1이고요. 그 다음에 gx는 3x 마이너스 5인데 뭐가 되게 복잡한 것 같아. f 합성의 괄호하고 g 합성 f의 역함수 합성 g의 다시 가로치고 또 여기도 가로치고 다시 또 합성의 f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3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굉장히 복잡하네. 근데 뭐 복잡하면 좀 간단히 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 뭐부터 시작하면 요 3의 값부터 시작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일단 요걸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자, 맨 안쪽에 괄호가 요거지. 요거부터 이제 정리를 할게요. 그러면 자, G 합성 F 전체의 역함수는 뭐와 같다? 얘를 먼저 써서 F의 역함수 합성 G 역함수와 이제 같다고 했잖아요. 꼭 무슨 이제 분배 법칙 쓰듯이 이 역함수 기호가 각각의 인버스 이렇게 이제 분배가 되는데 그렇게 가로를 풀어주면서 주의할 게 순서가 반대로 바뀐다는 얘기야. G가 먼저 나왔었는데 여기서는 F의 인버스가 먼저 나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지금 F 인버스 합성 G의 인버스가 되니까 근데 그 앞에 F 인버스가 있어요. 괄호를 풀어줬더니 이렇게 돼버렸네. 거기에다가 다시 F를 합성시킨다. 자, 그런데 이제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게 뭐야? F와 F의 인버스를 합성시킨다는 거잖아. 자기 자신과 자신의 역함수를 합성시키면 뭐가 된다? 항등함수 IX가 돼버려요. 그럼 IX는 그냥 X니까 뭐 의미가 없네. 삭제. 그 다음에 G 역함수 G. 이것도 마찬가지지. 자기 자신과 자신의 역함수를 합성시키면 그냥 항등함수가 돼버리니까 얘는 그냥 무시해버려. 그럼 남는 건 결국은 F함수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값을 구하는 게 결국은 뭐를 구하는 거와 똑같다? F3을 구하라는 얘기가 똑같은 거야. F3을 구하라는 얘기. 그런 문제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F3은 뭐다? fx가 여기 있으니까 x자리에다가 3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2, 3은 6 더하기 1이니까 정답은 7이 되겠네요. 알고 보면 간단한 문제가 되는 거지. 우리 자, 역함수, 합성함수의 구조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이 그림 가지고 한번 또 80번 문제를 한번 해봅시다. 자, 80번 문제를 보니까 x에서 f라는 함수를 타고 y에 대응이 돼요. 지금 x는 1, 2, 3, 4, 9, y는 5, 6, 7, 8. 그래서 1은 5로 대응이 됐고 2는 8로, 3은 6으로, 4는 7로 이렇게 대응이 됐어. 그래서 첫 번째 F2는 당연히 그림 보면 바로 알 수 있지. 2가 8로 대응됐으니까 F2는 8이란 얘기고요. 그 다음에 2번 F의 인버스 8. F 역함수 8 값은 그러면 이제 그림 보면은 자 2에서 8로 대응됐으니까 역함수에 의해서는 거꾸로 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8이란 값이 거꾸로 F 인버스를 타고 어디로 대응되냐? 함수를 이 화살표를 역으로 가보면은 2에 대응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F 인버스 8은 2가 된다라는 거야.
그림을 보고서 바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요. 자, 그 다음에 3번. F 인버스 합성 F의 2. 아니, 그런데 이건 뭐야?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을 합성했잖아요. 그럼 무슨 함수가 된다? 항등함수가 되니까. 항등함수는 뭐예요? 입력값과 출력값이 같은 거지. 거기에 2가 들어갔어. 그럼 답은 당연히 뭐가 된다? 2가 되는 거죠. 그치? 입력값과 출력값이 같게 된다. 뭐 4번도 그냥 뭐 할 필요 없지. 4번도 그냥 6이네요. 자, 그 다음에 82번 해봅시다. 자, 오늘 그래프까지 안 나간다고 했으니까 이게 마지막이에요. 자, 정신 차리고 힘내서 봅시다. 자, 82번. fx는 x 플러스 1이고요. gx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라는, 자, 둘 다 1참수인데 여기에 대해서, 자, f 역함수 합성 g 역함수의 x가 ax 플러스, 뭐 이거 그냥 구하라는 얘기잖아.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라는 거는 결국 f의 역함수 합성 g의 역함수, 이걸 이제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해도 뭐 비슷할 것 같긴 한데, 그냥 뭐 f하고 g가 둘 다 역함수 구하기 어려운 함수가 아니니까 첫 번째 방법은 f의 역함수, g의 역함수를 다 직접 구하는 거예요. 둘 다 구한 다음에 합성을 시키는 거지. 그게 첫 번째고, 그러나 그래도 조금 더 나을 것 같은 방법은, 자, 우리가 아까 이거를 거꾸로 이 인버스를 밖으로 빼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원래 이제 f 합성 g의 인버스는, 그러면 g 합 인버스 합성 f의 인버스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성립된다는 건 거꾸로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 둘 다 역함수와 역함수를 합성시킨 거에서 인버스를 밖으로 빼내면서 순서가 반대로 되는 거지. g가 먼저였는데 f가 먼저인 걸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것도 할 수가 있겠지. 자, 요 부분이 지금 f의 인버스 합성 g의 인버스인데, 여기에서 인버스 역함수 부분을 반대로 빼내면은 순서 반대로 바꾸면서 얘는 이제 g 합성 f의 인버스가 된다는 거네요. 이거 구하려면은 어차피 합성 한번 시키고 그 다음에 역함수 구해줘야 돼요. 합성함수도 구하고 역함수도 구해야 돼. 그래서 어느 방법으로 하나 어느 정도 이제 계산량은 다 들어가는 거야. 이게 그래도 좀 더 낫겠다. 자, g 합성 f 구해봅시다. g 합성 f라는 거는 g 안에 fx가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니까, g 안에다가 fx가 지금 뭡니까? 이 x 플러스 1이지. 정의역이 x 플러스 1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x 플러스 1이 이제 gx인 요 자리에, 요 대신에 x 플러스 1이 들어가면 되겠네. 그러면은 계산해 보면은 마이너스 2배의 x 대신에 x 플러스 1 들어갔고 뒤에 4를 더해줬으니까 요거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플러스 4니까 플러스 2 이렇게 되겠네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둘을 합성시킨 결과.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역함수를 구해야 될 거 아니야? 요거의 역함수를 구하자라고 하면은, 자, 요거 이제 y는 이퀄 이렇게 쓸게요. y는 이퀄 마이너스 2x 플러스 2인데 요거의 역함수 구할 때 x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해도 되고 x와 y를 먼저 바꿔도 되고, 선생님은 x와 y를 먼저 바꿔볼게요. 그러면은 x는 이퀄 마이너스 2y 플러스 2가 되는데 이거를 y에 대해서 정리해주면 된다. 자, 그러면은 이제 2y는 이퀄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니까, 그치? 그러면 y는 2로 나눠서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1. 요게 요 함수의 이제 역함수인 거지.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요 결과가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1이 나왔는데, 문제에서는 요게 이제 ax 플러스 b라고 했으니까,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b가 1인 거죠. 둘의 합을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요.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1이면은 정답은 2분의 1이 되겠네요.